그게 천문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천문도는 이것이 잠위원에 속해 있는 천문도거든요. 여기 원안이 잠위원이에요. 잠위원이고 여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군요. 동북한방에. 자, 그 다음에 직녀성과 교누성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자, 여기 팔국이라는 별은 이것은 농사를 진 그 고노라는 분을 신명에 올린 별자리라고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빨간 별은 이것은 북극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천추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추성은 하늘에 천추가 쭉 이게 천추예요. 여기 천추에서 이 등뼈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요. 근데 천추성은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황우성이 있어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황우성은 마고에 대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 다음에 서자성이 있는데 서자성은 한웅에 이렇게 대비되는 별이죠. 그 다음에 한인에 대비되는 별은 또 재성이 있어요. 천재성. 근데 천재성을 진화인들은 제왕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고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후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없애기 위해서 다 다운시켜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태자성이 있는데 태자성은 단군에 대응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태자성이 있죠. 그래, 이 별은 요새 말로 하면 마고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역사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를 다 빼버리고 가족으로 만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군 신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고 로얄 패밀리를 한 가족으로 묶었다. 왜 가족으로 묶었을까요? 해역 복본하기 위해서 가족으로 묶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북극오성 별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곰 별자리의 꼬리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은 곰은 꼬랑지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곰은 꼬랑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곰도 꼬리가 있고 작은 곰도 꼬리가 있어요. 큰 곰의 꼬리는 뭐죠? 북두칠성이에요. 작은 곰의 꼬리는 여기 북극오성이죠. 이게 다 곰별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대웅성이라고 그러고 북극오성은 소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웅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린 또 달리 칠성의 후손이다, 칠성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문에다가 역사를 대입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분들이 유식하게 되는 이유는 천문에서 역사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인 천재를 한번 볼까요? 근데 한인 천재는 원심 한번 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손방으로 가요. 그 설계전에 보면은 그 손방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인도죠. 자, 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그 고묘산이라는 산, 그 수미산이라는 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꼼짝 않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한인 천재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한인 천재는 그 원시반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한인 천재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인 재석 이런 이름으로 나오죠. 그 경문에 한인 재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한인 재석이 나오는군요. 코끼리를 타고 앉아있군요. 이 양반이 코끼리를 타는 바람에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한인 천재에 대해서 산해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한인 천재가 수에게 명하여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걷게 하였는데 50만 9,800걸음이었다. 수에는 오른손에 상가지를 잡고 왼손이 청구의 북쪽을 가리켰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인 천재가 원시반본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걷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5억 10만 9,800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원시 반본하는 그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에는 상가지를 들고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이죠. 자, 왼쪽 손이 청구의 북쪽을 가리켰다. 청구는 어디 있는 나라냐고는 저기 있었어요. 발해만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해만까지는 갔어요. 그러고 다시 인도로 갔죠. 고묘산까지 갔어요. 그게 수미산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역시 실패했다는 말이 되는군요. 자, 다음에는 사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는 병음이 샤먼이에요. 병음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한자를 영어로 발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쓰면은 우리는 사무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샤먼이라고 발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샤먼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풍이족이 문자가 사라고 그랬죠. 사. 그러니까 사의 어머니가 사모예요. 그러니까 풍이족의 어머니가 사모죠. 근데 풍이족의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면 마고가 빌어서 태어나는 딸, 그 딸이 임신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이 풍이족이 되고 어머니는 풍이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모라고 부를 때 그것이 샤먼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이 마오 시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고칭을 했어요. 첫째는 우로보로스라고 고칭을 했어요. 근데 우로보로스는 무엇이냐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원형의 형상이 우로보로스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느냐. 근데 그거 간단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프리족이에요. 프리족이 끊임없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우로보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로보로스 다음엔 또 오션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나와요. 오션 뭐예요?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바다처럼 넓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하고 문디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이 마호가 뭔데 하는 경상도 말 같아요.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자어가 어쩐지 우리말처럼 들리는. 자, 북두칠성을 뱀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북두칠성의 머리에 7개의 뱀머리를 붙여놨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라야나라고 발음했어요. 자, 나라야나는 어느 시대의 말이냐? 이 말은 무대륙 시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대륙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뱀머리 7개가 달린 뱀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북두칠성을 나라야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칠성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라라는 말이 바로 북두칠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추중팔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태백일서 35제 본기에는 한인 천재의 시대인 한국 시대에 고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개의 한이 있었다. 이것은 9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인종들이 살아있나면 소구드라는 인종들이 살았어요. 근데 소구드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색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색족은 뭐 유색인종이다, 유색인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유색인종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현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부인은 아시아 중앙에 사는 부족이고, 백부인은 아시아 서방에 사는 부족이고, 적부인은 아시아 남방에 사는 부족이고, 현부인은 아시아 북방에 사는 부족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삼진 5제 본계에는 현부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부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부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현부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고구려 벽화 사신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신도에 보면은 현무도가 있죠. 현무도. 근데 현무도는 거북이를 뱀이 감싸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거북이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은 풍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이족이 북쪽으로 갔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무예요. 풍이족과 현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